자, 이 세대 교체와 관련해서 그 지금 방금 전에 9세대가 알아서 비켜주는 경우는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은 지난해 말이죠. 그 더불어민주당의 이철희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86세대 용태란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86세대의 마지막 미션이 있다면 젊은 세대에게 자리를 마련해주는 그런 3파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과거에 386이었다가 지금은 586이 된 당사자들은 이 정치의 젊음도 필요하지만은 또 경륜과 연륜도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반박을 했었는데 지금 21대 국회에서 여당의 중진들은 대부분 586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86세대 용태론이라는 게 여전히 유효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당에서 먼저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김세현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방금 했던 말이라 네. 제가 이어서 그냥 네네, 계속하면 그러시겠어요? 네. 아니 386 물러나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예를 들면 방 안에 예를 들면 586들이 너무 많으니까 다 나가라. 그럼 그 방을 채워야 될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그러니까 우리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 그 지역, 동대문을을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경우는 아니지만 어쨌든 당내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정치인 그리고 오래도록 육성되고 경험을 하고 어떤 때는 모진 일도 당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치가 이런 거구나 단맛만 이렇게 보고 있는 젊은 분이 있으니까 저는 기회가 오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느닷없이 선거 얼마 전에 그 자리에 들어가지만 거기서 그래도 의젓하게 우리 국민들이 보시고 유권자들이 보시기에 참 괜찮은 정치인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선택을 받는 건데 지금 민주당 안에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분들이 몇 분이나 있겠느냐. 미래통합당 안에 또 몇 분이나 있겠느냐. 그리고 그 어영부영 이렇게 국회의원 초선이 됐는데 이 고마움을 어떻게 표현하나 이러면서 넙죽 선배 의원들에게 큰절하고 그 국민에게 고마워할 게 아니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그냥 넙죽 큰절해버리고 그리고 이거 나에게 공천을 주는데 큰 역할을 했었던 바로 저분이 나의 보스야라고 생각하고 가는 그런 초선들이 많으면 초선이 50%가 되고 60%가 돼봐야 국회는 바뀌지 않아요. 정치는 절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386 용태론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주장해 본들 소용이 없고요. 386이 담아내고 있었던 시대정신 그것이 과연 지금도 유효하냐 그렇지 않다면 새로운 시대정신 새로운 미래지향의 이것을 담아내는 건 그 생각들을 똘똘 뭉친 국회의원 똘똘 뭉친 정치인 그리고 정치 집단 그 세대가 같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물러나라라고 얘기하는 건 무책임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건 네. 반드시 새로운 세대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한 사람들이 밀고 가는 거라 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박윤진 의원이 너무 오래 말씀하셨네요. 홍팀에서 쭉 얘기하세요. 네, 이제. 저 네. 86세대 퇴진론은 뭐 저희 당 안에서 지금 뭐 분출되고 있는 거는 아니고 이제 민주당에 좀 특화된 사정인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830 세대가 정당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각 영역, 언론을 포함해서 또 다른 행정이나 또 기업이나 여러 분야를 주도하는 세력으로 빨리 부상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취지는 그렇다고 해서 생물학적 연령이 그 범주를 벗어나는 분들이 배제돼야 된다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다양한 관점이 고루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보는데 다만 지금은 그것이 심각한 불균형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불균형 상태로 균형 상태를 뜯어 고쳐서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불균형 상태에 있는 것을 균형 잡히게 하려면은 새로운 시각이 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공간을 만들어주면서 좀 비켜주자 이제 이런 말이고요. 그래서 배제가 전체가 배제가 돼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런 시대 흐름을 가로막는 분들은 좀 비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전반적인 그 변화의 방향이나 그 속도를 이해하고 있는 분들은 같이 호흡을 맞춰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이번에 저희 당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선출되시면서 김종인 비대위 출범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지만 80대에 들어서신 김종인 위원장님도 충분히 20, 30대와 소통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유력한 비대위원장으로 이미 전국위원회에서는 선출이 되 계신 상황이고요. 이제 부칙조항을 수정해야 됩니다만 그래서 이제 이런 세대 간의 조화를 위해서 빈 공간을 만들고 새로운 관점으로 채우자 이런 뜻이었습니다. 제가 김세현 의원님이랑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 생각이 일치하는데요. 제가 좀 더 과격분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뭐 민주당은 사정이 좀 다를 수 있겠지만은 민주당도 한 4년 전에 이걸 경험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어떤 정당에 대해 가지고 고착된 이미지가 있다고 하면은 제가 소금물에 한번 비유해 보겠습니다. 만약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저 당은 너무 소금물 농도가 짙어가지고 마시지 못할 물이야라고 느낄 정도가 됐다고 하면은 거기에서 소금을 빼는 건 진짜 힘듭니다. 근데 물을 타면은 농도를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과거의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제가 굳이 비교하자면은 지역구도 속에서 상당히 지역의 측면이 부각됐던 정당이었다가 박용진 의원님 당선되신 지난 선거부터는 수도권 정당으로 탈바꿈했다는 게 느낌이 오거든요. 그리고 그 당의 주류는 이제 수도권이라는 느낌이 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미래통합당도 제가 이번에 최근 선거를 겪으면서 아 여기는 진짜 이 빨간 맛이 너무 세구나라는 게 이제 국민들한테 각인된 상황 속에서 이제 저는 누굴 용퇴시키고 이런 것보다도 진짜 물을 타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농도를 낮춰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게 어쩌면 미래통합당에 있는 우리 그 정치인들이나 국회의원들이 간과했던 지점이 뭐냐면은 과거에 민주당에서 온라인 당원 많이 가입시키고 해가지고 의사결정 구조가 많이 바뀐 것처럼 저희도 지금 당원 조성비부터 많이 이제 좀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대한민국의 이제 보수 지지층 또는 보수 정당의 기대감을 갖고 있는 지지층이 과거와 좀 달라진 게 뭐냐면요. 이번에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에도 그런 게 좀 나왔는데 지금까지는 전통적 보수가 지금 나이로 치면 60대 이상층에서 굉장히 짙었는데 약간 태동기를 보이는 것이 20대에서의 보수층이 지금 태동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볼링을 치다 보면 첫 번째 공 굴렸을 때 양쪽이 찢어져서 나오는 걸 스플릿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두 번째 공으로 스페어 처리하기 진짜 힘듭니다. 이게 지금 이게 작금의 보수 정당이 겪고 있는 현실이에요. 앞으로 다가오는 선거에서 이걸 성과로 만들어내려면은 60대의 전통적인 안보나 아니면 이런 면에 관심 있는 전통적 보수와 그리고 20대 같은 경우에는 뭐 조국 장관 이슈 등으로 인해 가지고 공정, 정의 이런 이슈에 있어가지고 눈을 뜨는 그런 세대인데 이 두 가지를 버무려내는 것이 중요하고 당에선 특히 과대 대표된 전통적 보수층에 비해 가지고 젊은 보수층들이 당에 많이 들어올 수 있고 당원 가입부터 독려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일부 원래 당이라는 거는 당원 위에 뭐 전국위가 떠 있고 전국위 위에 상임정국이 떠 있고 그게 최고위 떠 있고 이런 식으로 계층 구조가 있는데 하부 당원 구조부터 이 짠맛을 빼지 않으면은 짠맛을 희석시키지 않으면은 저는 당의 의사결정 구조 자체가 계속 짠맛으로 갈 것이다 이런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뭐 김세현 의원님께서 뭐 시민사회에 가서 이제 교육을 하는 이런 활동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히신 것도 저는 이제 하층부부터 그 구조상의 하층부부터 짠맛을 갈수록 빼는 단계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은 뭐 다음 선거 빠르면 다음 선거 아니면 그 이후에라도 국민들이 마실 수 있는 물 수준으로 이 보수 정당의 농도가 옅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저는 좀 더 네. 과격분자스럽게 달리겠습니다. 당선인 장경태 당선인도 말씀해 주시죠. 다들 말씀을 길게 네. 하셔서 저도 영태련 뭐 너무 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되었건 방금 말씀드렸듯이 세대 조화, 세대 균형이 매우 중요한데요. 사실 만약에 이제 노련함만으로 국회를 구성한다면 뭐 7선, 8선, 9선만으로 국회가 구성되겠죠. 그런데 그런 국회는 국민이 바라지도 않고요. 또 아마 좋은 일을 하지 못하는 국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젊은 변화나 새로운 일꾼이 당에 등장해서 또 국회가 계속 역동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저는 이 촛불혁명의 전과 후로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하는 정치에 대한 관점과 시각이 많이 달라졌다 보거든요. 결국 중요한 것은 이제는 소통하고 공감하고 또 체험할 수 있는 국회 혹은 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국회가 되어야 됩니다. 결국 이 모든 각 정당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지만 방금 이준석 최고도 얘기하셨듯이 저희 온라인 당원도 가입시키고 여러 가지 의사결정 과정을 이제 중앙위원회 투표까지도 아마 상임정국위원, 정국위원 정도 될 텐데요. 그 투표까지도 저희는 온라인 투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좀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통합당은 아무튼 조금 아쉽긴 하지만 결국 지금은 이제 유권자들이 스마트폰으로 본인이 보고 싶은 채널을 찾아서 혹은 프로그램을 찾아서 보는 시대인데 아직도 TV에 리모컨 주어주는 식으로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좀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4년 전에도 많은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4년 전에 셀프 공천을 경험했듯이 지금 4년 후 셀프 임기를 경험하고 계신데요. 참 이 사상 초유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정당 민주주의 위협하는 시기라서 아마 지혜로운 판단하시면 좋지 않을까. 네. 아직까지 쌓인 게 맞나 보네요. 김종인 위원장 얘기는 저희가 또 나중에 해보기로 하고요.